김옥자 여사의 하루는 마치 잘 짜여진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워내느라 숨 가쁘게 달려온 세월. 이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형마트의 격리부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몫을 다해왔습니다. 밤늦게 퇴근해 작은 불빛 아래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간혹 친구들은 옥자야, 그래도 이제 좀 쉬어가야지.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 하고 권했지만 낯선 변화를 시작하기에는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삶은 이미 안정된 궤도에 오른 위성처럼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박명훈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명훈 씨 역시 몇 년 전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깊은 고독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어색함을 뒤로하고 밤늦도록 이어진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명훈 씨는 여사님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그의 차분하지만 따뜻한 시선은 여사님의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감정의 작은 돌들을 흔들었습니다. 무채색이던 옥자 여사님의 일상에 아주 옅지만 다시금 설렘이라는 분홍빛이 드리우는 것 같았습니다. 명훈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로와 편안함에 빠르게 이끌렸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소박한 저녁을 나누며 지나간 세월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그들의 조심스러운 재회는 삭막했던 중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온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명훈 씨와 함께 걷는 공원 산책길,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마주 잡은 손끝에서 알 수 없는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온기는 여사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명훈 씨와의 감정이 무르익어 가면서 두 사람은 마침내 재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자 여사님은 중년에 찾아온 이 새로운 인연이 자신을 외로움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엄마가 행복하다며요. 라며 어렵게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뭔가 미묘한 망설임이 섞여 있음을 여사님은 감지했습니다. 기쁨의 박수 소리는 오래가지 못했고 이내 복잡 미묘한 기류가 집안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오르던 옥자 여사님의 마음에 조금씩 현실의 먹구름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혼을 결심한 후 옥자 여사님은 마치 새 신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명훈 씨와 백화점에 가서 함께 쇼핑하고 그의 손을 잡고 젊은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러 가는 등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옥자 여사님의 아들도 처음에는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다 컸는데 혼자 계신 게 늘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님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라며 어른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걱정은 단순한 행복 기원 넘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명훈 씨의 아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명훈 씨의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예고 없이 명훈 씨의 집으로 찾아와 냉랭한 태도로 아버지와 옥자 여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재혼하신다면서요? 갑자기 왜요? 저희 집 재산은 저희 엄마랑 아빠가 같이 모은 건데. 혹시 그게 새어나갈까봐 걱정돼서요. 그의 날카로운 시선과 노골적인 말에 옥자 여사님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랑의 맹세보다 재산이라는 단어가 먼저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옥자 여사님의 아들 역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재혼이에요? 저도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아버님 집은 엄마랑 합칠 거예요. 엄마 집은요? 나중에 혹시라도 엄마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제 상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재산, 상속이라는 말에 옥자 여사님의 가슴은 싸늘해졌습니다. 엄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우리가 고생하잖아. 라고 덧붙였지만 그 말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세월 쌓아온 엄마로서의 가치가 이 재혼이라는 한 단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고 새로운 사랑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행복하게 시작하고 싶었던 두 사람의 재혼은 사랑 이외의 복잡한 문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히며 시작도 전에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명훈 씨와 옥자 여사님은 혼인신고 대신 동거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집을 유지하며 옥자 여사님이 명훈 씨의 집으로 들어가 주로 생활하기로 했죠. 그리고 조용하고 소박하게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불러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년 세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사랑의 형태가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재혼 후 세상의 시선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김 여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래도 50대면 아직 젊으시니까 이해가 가요. 하며 쑥덕거렸습니다. 축하의 말 속에는 은근한 시기심이나 깊은 호기심이 섞여 있다는 것을 여사님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솔직하지 못한 말들 속에서 그녀는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은 마치 굳게 뿌리 내린 두 그루의 나무를 강제로 하나로 묶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명훈 씨는 아침 식사 후 반드시 신문을 읽으며 크게 소리내어 정치나 경제 기사를 읊는 습관이 있었고 옥자 여사님은 조용한 아침을 선호했습니다. 명훈 씨는 국물 요리를 즐겨 찾았고 옥자 여사님은 간단한 샐러드나 빵을 좋아했습니다. 명훈 씨는 외출 후 지갑과 차키를 아무렇게나 탁자 위에 두는 버릇이 있었고 옥자 여사님은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훈 씨는 자신의 아들과 거의 매일 전화해서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하는 편이었는데 옥자 여사님은 명훈 씨의 사적인 대화가 자신에게 너무 자주 들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때로는 큰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흘러가는 하루는 옥자 여사님에게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서로의 지난 세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반면 상대방이 자신의 빈자리를 완벽히 채워주리라는 기대치는 높아지곤 했습니다.
옥자 여사님은 따뜻한 로맨스를 기대했지만 때로는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명훈 씨, 이 차 키는 여기 서랍에 넣어주세요. 여사님이 잔소리하듯 말하면 명훈 씨는 아이고 이제 와서 잔소리하는 아내가 또 생겼네. 하며 넉살 좋게 받아 넘기기도 했지만 가끔은 얼굴을 굳히며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걸 고치라고? 하고 불평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자 여사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하는 서운함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라 믿었는데 현실은 서로의 과거와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명훈 씨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식은땀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옥자 여사님은 너무 놀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침착하게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잃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병원으로 함께 따라가 응급실에서 밤새도록 명훈 씨를 간호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겨우 안정을 찾은 명훈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는 목소리로 미안하 옥자 씨 내가 이렇게 약골이라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여사님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나 말고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살펴주겠어? 하는 연민과 함께 정말 혼자가 편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상반된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랑의 또 다른 무게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명훈 씨의 아들은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여사님에게 고맙다는 말보다는 앞으로 아버지를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걱정만 앞세울 뿐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명훈 씨의 건강 문제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옥자 여사님은 다시금 자신의 삶이 무채색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명훈 씨 역시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 기대했던 옥자 여사님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마주하며 실망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자녀들은 부모의 새로운 동거 생활을 완벽하게 인정해주지 못했고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분은 두 분, 우리는 우리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옥자 여사님은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명훈 씨 또한 자식들이 자신과 옥자 여사님을 하나의 부부가 아닌 각자의 부모로만 대하는 것에 씁쓸해했습니다. 어느 날은 더 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명훈 씨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어 그의 아들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명훈 씨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명훈 씨가 자신의 집 근처로 이사와서 자신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명훈 씨와 상의도 없이 이미 근처의 아파트를 알아본 듯한 태도를 보였고 곧 결정을 통보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옥자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 명훈 씨는 혼자 거동 못하는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어도 저한테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소 조용했던 여사님의 단호한 말에 명훈 씨의 아들은 당황했고 명훈 씨는 고개를 숙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들은 아니,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가 건강하셔야 어머니도 편하시죠. 라며 핑계를 댔지만 여사님의 귀에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맞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간섭하에 부모를 두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다는 것을 여사님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자 여사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내가 원했던 중년의 사랑은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녀는 문득 지난 세월 홀로 지냈던 자신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였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명훈 씨가 아플 때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하던 눈빛,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농담을 주고받던 평범한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온기, 여사님 옆에 있으니 혼자가 아니구려라며 했던 그의 진심 어린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단 하나의 완벽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그 존재감 자체가 위로가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겪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고통이자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삶이었습니다. 사랑은 달콤한 감정만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들을 함께 부딪히고 극복해 나가는 인내와 책임감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 여사님은 조용히 차를 끓여 명훈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훈 씨, 우리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우리만의 규칙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명훈 씨는 여사님의 단단한 결의에 찬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 주름져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든든한 새 출발의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년의 로맨스는 결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설렘 뒤에는 각자의 낡은 습관과 자식들의 기대와 염려, 그리고 건강이라는 예기치 않은 복병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옥자 여사님은 이제 더 이상 한숨만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야말로 인생의 또 다른 솔직한 얼굴이며 이 파고를 명훈 씨와 함께 헤쳐나가는 과정 자체가 자신들의 마지막 성장통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명훈 씨는 자신의 무심했던 습관들을 고치려 노력했고, 옥자 여사님은 조금 더 명훈 씨의 방식에 귀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규칙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저녁은 옥자 여사님이 먼저 살던 집에서 각자의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들의 동거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도 잘 알고 있으니 우리 삶의 방식에 너무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비록 자식들이 완벽하게 이해해주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단단한 결속력을 보여주며 조금씩 자신들만의 영역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주말 오후 옥자 여사님은 명훈 씨와 함께 식탁에 앉아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 키우고 일하느라 저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만의 정원을 제대로 가꿔보고 싶어요. 여사님의 말에 명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화센터에 등록하여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옥자 여사님은 전문가에게 정원 가꾸기를 배우는 수업에 등록했고, 명훈 씨는 고독했던 시간을 채워줄 목공의 교실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에는 명훈 씨가 만든 작은 화분, 받침대 위에 옥자 여사님이 심은 다육식물들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주말에는 명훈 씨와 함께 근교의 수목원이나 식물원을 찾아다니며 영감을 얻고 각자의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김옥자 여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명훈 씨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명훈 씨는 그녀가 만든 작은 정원 화단을 보며 감탄사를 터뜨리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중년의 로맨스,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요? 어쩌면 완벽하게 행복하기보다는 불완전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실의 파고를 함께 헤쳐나가며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른다고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무채색이 아닌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듯 현실의 복잡한 색깔들이 어우러진 더욱 깊이 있는 한 폭의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때로 흐려지고 얼룩지기도 하겠지만 그녀는 붓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려나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명훈 씨 또한 묵묵히 그녀의 옆을 지키며 함께 그들의 정원을 완성해 나갈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로소 인생 이막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